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가장 어렵다고 한 문제가, 그러니까 모의평가 문제 중에 25개 중에 가장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제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되는데, 요 문제는 어느 정도 이 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표를 제대로 읽어주는 게 핵심이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을 밟아 가셔야 최종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은 막힘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특히나 이 문제는 가중치를 고려해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순위까지 고려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선택지 보시면은 5번에 있죠. 5번에 보시면 얘는 조건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 변화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한 문제로서 여러분한테 상당히 많은 정도의 수준의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문제고요. 조석 보시면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 당연히 높겠죠. 영역 점수는 원점수 곱하기 가중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원점수가 뭐 70점이다. 근데 활용 영역의 가중치가 0.25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해서 7호 35 만 10몇 점이 영역 점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4분의 70이니까 나눠주기가 좀 싫어서 제가 이랬는데, 요게 영역 점수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종합 점수는 이 5개 각각에 있는 점수들의 가중치를 고려해서 다 곱한 다음에 더해줘서 종합 점수를 산출해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여러분들 계산을 요구할 것만 같고 어려울 것만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만 같은 그러한 문제인데, 과연 이러한 문제에서는 여러분한테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은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가중치는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주석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차피 원점수에서 가중치를 고려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를 곱해준 다음에 이거를 다 일일이 더해서 나오는 게 그 종합, 이게 점수죠. 종합 점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표 2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한테는 중요합니다. 자, 국가 중에 종합순위 1위에서 10위까지 국가의 자료만을 나열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위에서 10위까지의 종합 점수, 이거 점수입니다. 점수 순으로 쭉 나열을 했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빈칸이 있죠. 빈칸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은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 가로 안에 있는 값들은 어떠한 값을 갖게 되나요? 그렇죠. 적어도 3위인 일본의 41.48점보다는 낮고, 6위인 스웨덴의 38.35점보다는 높은 점수를 획득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얘네들이 가질 것이고, 8위에서 10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11위의 점수는 모르지만 적어도 38.12점보다는 종합 점수가 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한 지금 보시면은 순위가 주어져 있죠. 보면은 1등이 있고 2등이 있다. 그리고 10위가니까 21등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나라는 활용 점수에 있어서 원점수에 따른 순위는 21등밖에 안 되지만, 가중치를 고려하고 나머지 5개 영역의 점수들을 죄다 고려를 해보니까 10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의미하는 바를 활용하는 선택지는 뒤에 등장을 합니다. 자, 일단은 표는 이러한 표고요. 선택지들은 어떤 게 등장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종합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 종합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는 언젠가는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가 있긴 있을 거예요. 왜? 활용해서 우리가 21등이라는 걸 기록을 했으니까 적어도 21등보다는 낮은, 그러니까 21등까지도 채워놓는 국가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에 성과의 원점수가, 요 원점수죠. 원점수가 한국의 8배 이상의 국가가 있다. 자, 이런 거 어떻게 나중에 찾아야 될지
그건 뒤에서 풀이할 때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순위 3위에서 10위 국가의 종합점수의 함. 얘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320점 이하냐? 우리 가로 아까 값은 모르지만 뭐는 안다? 그렇죠. 범위는 안다. 그럼 그 범위를 이용해서 자 320점 이하가 되려면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가로 값이 가장 큰 값, 그러니까 최대값을 가지는 경우를 가정해서 풀어야 320점 이하가 확정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최소값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적을 때는 만족을 하더라도 가장 큰 값을 가졌을 때는 320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최대값을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아까 범위를 이용하는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요. 자 3번도 28개국 이상이다. 요거 판단하는 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중요해요. 자 4번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 영역 점수 계산하는 거 주석 2번에 있었습니다. 주석 2번을 이용해서 풀 때 한국의 요 각각에 있는 점수들과 여기에 있는 가중치를 죄다 곱해서 비교를 할 텐데 과연 혁신이 가장 높을 것이냐 요거를 곱하지 않고 여러분이 숫자만 놔둔 상태에서 크기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문제를 나중에 풀이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지만 무엇을 물어보는지만 여러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1번 여기 있고요. 활용 영역 여기에 있습니다. 요 점수가 중국과 중국의 이 원점수로 같아진다. 즉 중국의 점수와 일본의 점수가 57.2점에서 이제 73.6으로 바뀐다면 국가별 종합순위가 바뀔 것이냐 이게 바뀌냐 요거를 계산하라는 게 5번 문제입니다. 자, 한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선지가 이렇게 4개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 나중에 푸는 거 보시면서 아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내가 이 표를 통해서 어떤 것까지 판단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꼭 이 문제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